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는 생명 존중, 남북 교류와 통일 등 10대 정책을 마련해 각 후보들에게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교계 지도자급 목회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3 내란 사태와 대통령 탄핵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정치 양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최근 백화산 수련원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6년 만에 여사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일정이 시작되면 각 후보별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텐데요. 한국교회도 이에 따른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등은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후보 단일화 이슈가 아직 남아있지만 오는 11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한국교회도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17개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최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10대 정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각각 정책 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생명 존중 정책과 문화유산 정책, 출생 돌봄 정책을 비롯해 남북 교류와 통일 정책 등 20여 개의 정책을 검토했습니다. 이들은 검토를 거쳐 각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한 뒤 답변을 받으면 발표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공협은 그동안 선거 때마다 꾸준하게 정치권의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과 공공기관 시험을 주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저출생 정책이나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 정책 등이 실제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2017년 진행한 19대 대선에서는 주로 동성애 문제와 이슬람 대책 등 기독교에서 관심 가질 만한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2022년 펼쳐진 20대 대선에서는 생명 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과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추진하는 정책 제안의 특징은 기독교계가 중시하는 현안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은 주제로 정책을 제안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넘어 한국 사회와 종교 전반의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적 또는 이념적 어떤 갈등과 대립의 양상이 심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또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한 것입니다. 문화유산 정책 등은 종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남북교류와 통일정책 등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성한 생명정의평화행동도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에 나섭니다. 이들은 기후정의와 평화, 혐오와 차별의 종식, 청년과 이주민의 미래 확보 등을 주제로 정책 질의와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선 공약 감시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단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와 정치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 역시 교육 환경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배움과 신뢰가 있는 책임교육, 경쟁교육을 넘어선 성장의 교육, 교육 주체들이 함께하는 모두의 교육이라는 큰 틀의 과제 아래 10대 교육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아픔들을 겪은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이니만큼 통합의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교육계에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실은 이번 선거가 당리당략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정책 제안 외에도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한 캠페인도 펼쳐집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공정한 대선을 위한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을 맞아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건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12.3 내란 사태와 대통령 탄핵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정치 양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일부 목회자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칫 교회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강화에서 목회하는 감리교단 소속 A 목사. 연회 감독까지 지낸 A 목사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목회자 수십 명을 교회에 불러 특정 정당 후보와 함께 밥을 먹게 하고 선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지난해 4월 연회 감독직을 수행하던 A 목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역 목회자 30여 명에게 밥과 선물을 제공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에도 한 차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목사는 이에 대해 인사만 하고 가라는 취지로 해당 후보를 불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또 다른 목회자가 특정 정파를 언급하며 배후에는 사탄과 악한 영이 있다는 발언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일부 목회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 대선을 앞두고 교회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2.3 개헌 이후에 혼란스러운 전국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혼란을 더하지 않고 깨끗하고 공정대한 선거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회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을 할 경우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6.3 대선은 그 어느 해보다 정치 양극화에 따른 분열과 갈등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부정선거 의혹이나 근거 없는 비방, 허위사실 유포, 진영 논리에 따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시도들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특히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현명함을 유지해 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6.3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2.3 내란 사태 과정에서 일부 목회자들의 정치 선동이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로 이어진 만큼 교회와 기독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준법 선거에 앞장서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최근 백화산 수련원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6년 만에 여사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구세군 여사관 세미나에는 전국 영문에서 활동하는 240여 명의 여사관들이 참석했으며 구세군 공동체 연합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세군 차순삼 여성사역 총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동일한 사명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소망한다며 각 교회와 가정에서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여사관들이
행복한 사역을 이어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구세군 여사관들은 전국 영문을 비롯해 아동 구호와 여성 보호, 교육 등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오늘 자랑스러운 선결인상에 선교부문 김진만 장로, 교육부문 이수민 장로, 문화부문 류복희 권사를 각각 선정하고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김진만 장로는 필리핀과 베트남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등 해외 선교에 공헌을 한 점, 이수민 장로는 시각 장애인임에도 한남 장학재단을 세워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문화부문 류복희 권사는 대한민국 전통 화해 조명 명장으로 문화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기채 목사는 숨어있는 자랑스러운 선결인을 발굴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겠다며 이를 통해 교단의 자긍심을 높이자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대해 논평을 내고 학교폭력 문제는 처벌이 아닌 교육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기본계획은 관계 회복 숙려기간 도입 등 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존 엄벌식 정책의 한계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기록의 장기 보존과 대입 반영 등 엄정 대응 위주의 정책은 학교를 법적 분쟁의 장으로 만들었을 뿐 실질적인 해법이 되지 못했다며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구조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 상담교사와 전담 조사관 등 인력 지원과 재정 확충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확대와 갈등 해결 전문 교사 양성 배치, 이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와 AI 기술혁명의 시대, 새로운 신학의 길을 지시하는 책, 도예신학, 인류세의 K신학 두 번째 책이 출간됐습니다. 저자 김흡영 박사는 최근 출간 기념회를 열고 이성과 지식 중심의 전통 서구 신학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생태 위기와 AI 초지능의 도전 앞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며 동아시아의 전통 사상인 도를 신학의 중심 개념으로 제안했습니다. 김 박사는 도의 신학은 기독교 신앙과 동아시아의 지혜의 창의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신학적 통찰과 비전을 제공한다며 인류세와 트랜스 휴머니즘, AI 윤리 등 현대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더 깊고 실천적인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흡영 박사는 강남대 신학과 명예교수이자 한국과학생명포럼 설립자로서 민중신학과 동아시아 전통, 생태신학, 기술신학 등을 통합해 새로운 신학적 과제와 실천을 모색해온 신학자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지역교계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주 안디옥교회는 새성전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와 여수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제27회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너무너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즐겁고 기쁜 우리 어린이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날 행사엔 연날리기와 비석치기 등 14개 종목의 전통 민속놀이와 캘리그래피 체험, 신앙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구지회가 어린이 대잔치를 송현초등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 6년 되어서 처음 열려지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이번 행사엔 4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고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제공됐습니다. 대구 서현교회가 박성훈 목사의 위임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서현교회가 예수의 생명에 접속해서 많은 열매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편 박성훈 목사는 대구 동신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고
베트남에서 420 한인연합교회를 담임하다 이번에 대구 서현교회로 청빙받았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가 새성전 건축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 오성준 목사는 새성전을 통해 안디옥 교회의 해외 선교, 농촌 선교, 특수 선교, 교육 선교가 더욱 풍성해지고 다음 세대 부흥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의 새 성전은 다음 세대를 이끌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를 목표로 공간이 구상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